네, 한복을 입고 인라인을 타는 모습 보니까 참 신기한데요. 지금 뒤에 스튜디오 보시면 화사하게 한복을 입은 그림들이 젊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동양화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동양화라고 보기에는 좀 파격적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어요. 네. 너무 파격적인데.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작품을 그린 주인공 김현정 작가를 모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림 속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남다르고 특이하다. 뭐 이런 느낌 받는데 좀 독특하네요. 동양화인데도. 아, 네. 보통 제 삶에서 제가 느끼는 것을 주로 그리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동양화를 시작하게 되셔서 굉장히 젊으셔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커리큘럼상 다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랬겠죠. 기회를 주는데요. 네. 처음으로 동양화를 접해보니까 너무 재료가 신선하더라고요. 계속 칠해질수록 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먹의 번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인으로서 동양화를 가장 먼저 배워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동양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양화인데도 보면 동양화는 보러 산수화 이런 거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 대부분 다 인물이네요. 인물을 네. 주로 그리시나 봐요? 물론 이전에는 제가 산수화도 그리고 또 인물이나 산수가 아닌 그림도 그렸지만 네. 제가 요즘 그리고 있는 주제는 내숭 이야기라고 내숭이요? 네. 내숭 이야기? 네. 어떤 의미예요? 왜 내숭이에요? 여자가 내숭 떤다 이런 의미인가요? 물론 내숭의 의미 예.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요. 예. 제가 그림에서 사용한 내숭의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엔 넓은 의미의 내숭이거든요. 그래서 꼭 성별에 구애되지 않고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은 네. 이렇게 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혹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경우가 늘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그림의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옷은 한복을 입고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고 인라인을 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커피 브랜드를 이렇게 들고 있고 왜 그런 모습들을 그리신 거예요? 우선 처음에 한복을 소재로 한 이유는요. 물론 예. 개인적인 선호도에서도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자주 입는 것처럼.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우아한 옷을 입고 우아하지 못한 행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 우선 한복을 입은 여인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고 그런 것을 많이 주로 택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동양화와 그다음에 서양의 뭐 이런 걸 접목하고 뭐 이렇게 그리는 모양이죠? 굳이 서양이라고 저는 딱 예. 하고 싶진 않은데요. 워낙 요즘 일상생활에 네. 많은 것들이 서양의 것들이 흡수돼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그림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먹으로 하는 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색채도 신기해요. 있고.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동양화 하면 많은 분들이 사군자를 많이 생각해 네, 주시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동양화에서는 색깔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네. 조선 후기나 이런 때 그림은 뭐 신용복 씨 그림이나 김홍도님의 그림 봐도 네. 채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인물 수묵 담채라고 담하게 연하게 채색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요. 그 네. 위에는 한복에는 윗도리에는 다 콜라주 작업을 해요. 콜라주요? 네, 그래서 오. 사실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면은 잘 느껴지시진 않지만 네. 제가 직접 한지 장인한테 한지 뜨는 기법을 전수 받아서 예. 염색을 하고 그에 맞는 한복을 이렇게 콜라주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그려놓고 그 위에 한지로 옷을 입혀주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누드를 그린 후에요. 네. 이렇게 옷을 입혀줍니다. 네. 신기해요. 이런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 여기 호응도 많나 봐요. 뭐 내놨는데 완판하셨다고요? 완판이에요? 네. 사실 뭐 완판이란 단어가 이렇게 쇼핑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단어가 작품인데. 네, 그쵸? 편하지는 그러네요. 않지만요. 네. 그래서 모두 판매가 된 건 다 맞는데요. 사실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꼭 판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적은 단 한순간도 없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워낙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그런지 공감을 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하신 거죠? 네, 예술의 전당에. 거기에서 이렇게 신진 작가가 젊은 분이 그러니까. 전시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또 미술 화단에서 사실 저 이외에도
아무래도 젊은 작가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이외에도 되게 다른 작가분들도 전시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구매했다는데 뭐 영화 배우죠? 김수로 씨도 뭐 작품을 구매했다면서요? 어떤 네. 작품 구매하셨어요? 김수로 씨께서는 원더우먼 다이어리라는 작품과 그리고 주객전도라는 작품을 구매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죠. 그렇게 유명하신 분께서 네. 제 그림을 구매해 주셔서 너무 지금 화면에 감사한데요. 나오네요. 저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저건 이제 옆에 브라운이라는 이제 강아지 인형이 등장을 한대요. 한 네.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이 된 그림인데요. 제가 네. 강아지를 키우게 됐거든요, 작년부터. 네. 근데 이름이 현동이에요. 그래서 현정이 동생이라는 의미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근데 강아지를 너무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주인인지 제가 주인인지 모르는 순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주객전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아차라는 작품이라 그러던데 우리가 네. 아차 할 때 그 아차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아차 싶은 순간에 아차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자로 나의 모자를 차자를 사용을 해서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그림이기도 지금 합니다. 이 화면에 작품인가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역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네.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업실에서 빨리 끼니로 라면으로 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는 라면보다 몇 배 비싼 커피를 마시게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간이 정말 아차 싶구나 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싶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방 위에 커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아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당이라고 하나요? 이건 좀 궁중에서 입는 옷이고. 나오는 옷은 그냥 단색인 옷인데. 네. 뭐 이런 옷도 이제 등장하게 되나요, 작품에? 그림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네. 이렇게 조금 한복이 너무 화려하다 보면 그림 속에서 다른 소재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네. 심플하게 표현하고. 심플하게 표현하시는군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동양화 그리고 이렇게 아차 싶은 이런 뭔가 타격적인 그림을 계속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계속 생각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 내숭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내숭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제가 내숭 올림픽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내숭 올림픽은 뭐예요? 네. 요즘은 사실 저는 네. 스포츠라는 것이 어떠한 표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어느 곳으로 표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한복 입고 시구하는, 야구 시구하는 장면도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직설적으로 또 스포츠하는 장면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꼭 저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일부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넓은 의미의 올림픽을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김현정 작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작가들 보면 그냥 보여지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중점을 둘 때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리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우선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파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뭐 일기도 쓰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면서 우선 제 자신을 먼저 봐야지 남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 자신을 읽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느끼기에 아주 신선하고 좋은데 기존의 미술계에 몸담으신 분들은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떤 반감을 의미하시는지. 그러니까 기존적인 그 트렌드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동양화라 하면 뭔가 고전적이고 네. 뭔가 고풍스럽고 이럴 수 있는데 약간의 희화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까?
아마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미있다, 귀엽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아직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서 예. 이렇게 수업 시간에 크리틱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충분히 작가로서 그런 크리틱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거를 비판이라고 아직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점차 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화가로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거창하게 난 이러한 이름을 남기겠다라면서 예.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좀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던가 좀 동양화 재료만의 또 되게 깊은 맛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대중과 친숙하게 느껴지게 하는 쪽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 제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내숭의 올림픽 한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그 네. 동양화 작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